롯데야. 예, 아이고 롯데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롯데야의 피입니다. 네, 모두 다 보셨겠지만은 결국은 이학수 선수가 트레이드로 이제 우리 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 기사나 유튜브나 오만 이제 보도가 따르고 있는데 사실 소식은 다 보셨을 테고요. 저 나름대로의 이 사건은 아니고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득실을 사실 트레이드에서 따지는 건 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일어난 트레이드고 결국은 우리 팀의 온 선수가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한 4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이학수 선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성민구 단장의 인터뷰, 그리고 성민구 단장의 인터뷰, 그 다음에 최한혜 선수 인터뷰 정도 소개해드리고 저 나름대로의 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선수는 현재 아직 인터뷰는 없는 상황이고 내일쯤 연락이 될 거예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그 이학수 선수도 만약에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해가지고 일단은 싹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요렇습니다. 예, 일단은 제 그 정리한 관점은 이런 건데, 자 일단은 그 트레이드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학수 선수와 그 다음에 우리 팀의 이제 최한혜 선수, 그리고 2023년 그 3라운드 지명권, 내년부터 전면 드래프트가 되기 때문에 3라운드 지명권을 주면서 데리고 왔는데 두 가지가 일단 가장 아쉽고, 지금 제가 6가지 정도 적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보시면 일단 영입 자체는 필요한 영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마차도 선수를 재계약을 안 하면서, 사실은 저는 저희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차도 선수를 재계약하지 않는 시점에 이미 전 이학수 선수 트레이드가 끝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자리를 메울 대안이 솔직히 계산서는 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11월부터 이학수 선수, 사실 올해 내내죠. 올해 내내 이학수 선수는 삼성에서 전력 외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팀의 그 필요가 워낙에 맞았기 때문에 이학수 선수를 사실상 무미 작업을 해놓고 마차도 선수를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11월에 바로 이제 트레이드가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바로 성사되진 않았고 결국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면서 트레이드가 성사되게 되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번 상황이 크게 아쉬운 건 아니고 이제 4번, 3번 이게 가장 아쉬운 건데, 영입 자체는 필요했고 저는 일단 잘한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학수 선수가 필요했어요. 예, 분명히 필요했고 나중에 선민규 단장 인터뷰 때 조금 얘기가 있겠지만 사실은 배성근, 김민수 선수만 가지고 유격수로 한 시즌을 채워야 한다는 게 솔직히 무모한 생각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그 선수가 잘해주기 바랄 수밖에 없겠지만, 보강을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검증된 선수, 좀 더 유격수로서 보여준 것이 많은 선수가 필요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에 우리 팀이 구할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이학수 선수가 가장 적합한 선수였던 거는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트레이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주 잘못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트레이드 카드에 대해서 되게 너무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잘못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삼성에서는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원했고 우리 팀에서는 신인 3라운드 지명권까지만 양보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 이제 부족해진 사이드암 선수인 군필 99년생 군필 사이드암 투수 최한희 선수를 같이 넣으면서 그렇게 좀 밸런스를 맞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로의 필요성을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전면 드래프트 2라운드를 안 주고 3라운드를 주면서 이렇게 서로 카드를 맞춘 거는 잘한 일인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일단은 11월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11월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학수 선수의 트레이드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트레이드를 할 거면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11월 당시에 이제 그 3라운드 지명권과 최한희 선수로 이제 얘기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계속 끌고 온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그때도 이학준 선수는 전력 왠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삼성에선 트레이드 할 것을 이미 대외적으로 천명을 한 상태였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그 마차도 선수를 재계약하지 않기로 한 순간부터 이제 우리 팀의 유격수가 필요한 게 너무 자명해지는 바람에 약간 이 트레이드 카드 맞추기 싸움에서 조금 이제 지고 들어가는 형국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드 발표가 날 때 이미 이학수 선수에 대한 카드가 다 맞춰져 있는 상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당장에 지금 우리 팀에 있는 즉시 전력 투수를 내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비교적 괜찮은 카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온 99년생 군필 사이드암 투수인 최하늘 선수까지 내준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3라운드 지명권 정도의 이제 어린 투수가 아니고 뭐 나이 많은 투수를 줬으면 좀 덜 아쉬웠을 건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드 거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건 이제 결국 지금 시기가 우리 팀이 2월 2일부터 스프링 캠프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스프링 캠프를 한 일주일 냅두고 사실상 이제 설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거의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에 데리고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시작 전에는 성사되어야만 했던 트레이드였고 오늘 이제 1월 24일 이때 트레이드가 된 건데 이렇게 끌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배성군 김민수 선수가 굉장히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11월부터 사실은 트레이드 소식이 계속 나왔지만 11월, 12월, 1월 이렇게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실은 두 선수는 전부 다 굉장히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 주전 유격수를 도전해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굉장히 많이 차올랐을 거란 말이야. 사람이면.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팀에서도 그렇고 이제 너희들이 잘해줘야 된다. 두 선수가 이제 팀 유격수로 맡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자꾸 쳤기 때문에 이제 사람인 이상 굉장히 동기부여도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설레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송민구 단장은 뭐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세 선수가 경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 이학주 선수가 주전 유격수로서 기회를 먼저 받을 것은 자명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 전력을 보강하는 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선수고 누가 봐도 즉시 전력한 선수잖아. 이학주 선수는 뭐 이학주 선수가 사실 뭐 한참 어린 그 김민수 배성근 선수하고 경쟁을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상황은 아닐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 배성근 김민수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할 수 있고 약간 야구에 대한 의욕을 굉장히 좀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팀에서 잘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진짜 잘 케어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물론 트레이드로 온 상황이라고 뭐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만 보통은 또 이학수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외적인 이슈가 많은 선수인 만큼 좀 이학수 선수가 또 팀에 잘 녹아들게끔 이런 것도 좀 팀 차원에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아쉽습니다. 배성근 김민수 선수가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고 시즌을 준비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전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학수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예 맨 처음부터 뭐 김민수 선수는 2루 백업, 배성근 선수는 유격수 백업 이렇게 생각하고 시즌을 준비했으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착착착착 맞춰가 했을 건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약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의 지향점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 이래서 팀 차원에서 조금 이 선수들의 그 방향을 잘 제시를 해주고 좀 잘 이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들이 스프링 캠페인에 찾아 나가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제일 나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이학주 선수를 주전 유격수로 생각하고 데리고 왔다면 물론 이제 대외적인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해도 구단 내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걸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두 선수한테 현실적인 그 역할을 부여를 맞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희망 고문을 하다가 결국 답은 이학주다가 되면은 굉장히 그 야구 선수로서 그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 같아요. 무슨 약간 그거잖아요. 자리 정해놓고 사람 뽑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학주 선수가 안 그래도 워크애식 논란 때문에 결국 이렇게까지 된 것인데 그런 뭐 워크애식이나 아니면 좀 팀캠 이런 부분들에 지금 트러블이 있는 선수인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학주 선수가 오는 바람에 이 기존의 선수들과의 트러블이나 혼란이 더 생겼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학주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학주 선수의 기량 자체는 뭐 숫자로만은 평가할 수 없는 선수라고 들어요. 일단은 뭐 이학주 선수의 기록을 잠깐 보자면은 이학주 선수의 기록을 보자면은 이학주 선수의 기록을 보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2019년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때는 좋은 성적을 찍었습니다. OPS 0.701이고 WAR 2.78 기록하면서 괜찮은 모습 보였습니다. 슬래시 라인이 타율이 6푼 1위, 출루율 3할 3푼 1위, 장타율 3할 6푼 9리였고요. 그리고 근데 뒤로 갈수록 안 좋아졌죠. 뭐 보시는 거와 같이 뭐 OPS만 말씀드릴게요. 2020년 0.654, 2022년 0.612로 뭐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고 WAR 역시 2020년 0.36에서 2022년 마이너스 0.04까지 내려가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이는데 사실은 이학수 선수는 이런 숫자로만은 판단할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트레이드가 되게 된 것도 결국은 경기 외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삼성에서 꾸준히 그런 경기 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기량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꾸준히.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진 그 역량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의 그 포텐셜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선수가 좀 자기의 마음을 잡으면 그 퍼포먼스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다면 물론 많이 옛날이기도 하고 무릎 부상 전이지만은 이 선수가 베이스볼 아메리카 전체 유망주 랭킹 46위까지 갔던 선수고 템파베이에서 유망주 1위까지 갔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퍼포먼스는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이 선수의 그런 경기 외적인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그 퍼포먼스를 발현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재밌는 거를 보자면은 물론 이제 보이넷 삼진 비율을 저는 항상 보는데 물론 보이넷 삼진 비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2019년에 보이넷 32개, 사구 10개, 삼진 89개였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보이넷 26개, 사구 2개, 삼진 58개였고 2022년에 보이넷 14개, 사구 1개, 삼진 6개, 1개, 61개인데 사실 2022년 성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경기 외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시즌이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019년, 2020년에 봤을 때 물론 지표 자체는 굉장히 떨어졌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선수의 타율과 출루율의 그 갭, 소위 타출 갭은 꾸준하게 한 7푼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7푼 정도의 타출 갭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선수가 무너진다면 가장 먼저 무너진 게 전 타출 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진이 비록 많이 먹을 비언적 결국은 출루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순출루율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선수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보면 2019년에 타율이 6푼 1리, 출루율 3할 3푼 1리 그러니까 딱 7푼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타율이 2푼 8리, 출루율 3할 2푼 4리로서 조금 오히려 8푼 6리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8푼 6리면 굉장히 괜찮은 타출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2할 6리지만은 또 출루율 2할 7푼 7리 7푼 1, 2 정도의 타출격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뛴 3시즌 동안 타율과 출루율의 갭이 그래도 7푼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했어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학수 선수가 뭔가 실력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기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출루율 부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야구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재미있는 것이 또 장타율도 나름대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3월 6푼 9리, 3월 4푼, 3월 3푼 5리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의 기량 자체는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롯데 자이언츠의 이학주의 성공은 이학주 선수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결국 본인이 항상 그 문제가 있다고 들었던 워크에이싱 문제, 팀케미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 팀에서마저 잘하지 못하면은 이 야구 선수로서는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정말 야구 선수로 잘하고 싶다면 정말 사실은 두 번째 기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기회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학수 선수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고요. 이학수 선수가 나이가
33살이니까 90년생. 네, 90년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로 33살, 만 32세 시즌인데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시간이 많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네, 더 이상 이 선수의 그런 실링, 그다음 미국에서 보여줬던 그런 가능성만 보고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부터 퍼포먼스를 해내야 합니다.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이 모든 지금 논란들을 엎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지만이 유격수 이학주 선수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 트레이드로 조금 연결되는 게 나승엽 선수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4월에 상무 재도전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팀에서 내야에서 유격수 자리를 일단은 다투는 선수가 3명이 되었어요. 이학주, 김민수, 배성근 이렇게 됐는데 뭐 둘 중에 누군가는 유격수가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학수 선수가 주전 유격수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면은 결국은 김민수 선수는 이제 백업 2루수와 1루수로 아마 보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배성근 선수는 백업 유격수와 3루수를 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2루도 보게 되겠지만 그러면은 나승엽 선수가 지난 시즌에 1루와 3루로 주로 나왔잖아요. 나승엽 선수의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왜냐면은 뭐 타격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그렇고 김민수, 배성근 선수에 비해서 나승엽 선수의 장점이 좌타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외야로 나가자니까 사실 외야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거니와 외야에는 좋은 선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발도 굉장히 빠른 선수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승엽 선수가 올해 애매하게 군대 안 가고 남아 있으면은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니게 지난 시즌처럼 겨우 이제 좌타 대타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할 거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제 퓨처스에서 확실히 자리를 주고 거기서 한 시즌 도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상무에 가가지고 퓨처스 경험치를 먹는 게 낫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에 상무 재도전을 해가지고 안 되어도 이제 나승엽 선수가 올 시즌 1군에서 자리를 받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져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상황이. 왜냐면은 보통 내야 백업을 3명에서 4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김민수, 배성근 선수가 확실하게 뭐 자리를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남은 자리가 한 자리 아닌 두 자리인데 물론 그 세 번째 자리에 나승엽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나승엽 선수를 쓰는 것은 팀 전체적인 방향에서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의 발전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상무를 재도전하는 게 맞다는 저의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조금 이번 트레이드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사를 보자면은 이 기사가 굉장히 정리 잘했는데 마이너 폭격, 부상, 삼성, 워크헤싱 논란, 롯데 트레이드, 야구도 저신도 잘하자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정말 풍문화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 삼성 출신의 풍문화하면 저는 노장진 선수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물론 우리 팀에서도 04년, 05년, 06년까지는 이제 괜찮은 활약을 했고 특히 05년에는 뭐 굉장히 맹활약을 했는데 결국은 사생활 문제로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학수 선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학수 선수의 미국 생활을 보자면 2008년에 충암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면서 일단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2009년에 싱글A 첫 시즌에 타율 3할 3푼으로 남다른 잠재력 과시했고 2012년 템파베이로 트레이드 됐고 WA에서 트리플A까지 고속 승진이 됐는데 2013년 시즌 도중 수비 도중에 주자와의 충돌로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죠. 거의 메이저리그 콜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얘기가 나오던 시기였는데 이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 당시 성적이 15경기에서 4할 2푼 1리 1홈런 7타점 13득점 OPS 0.1236 1.136 이 정도로 물론 15경기 표본이긴 합니다만은 꾸준히 이제 싱글 더블 트리플 이렇게 올라가면서 메이저리그 콜업 얘기도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부상 이후에 이제 타격이 하행세를 그렸고 2016 시즌의 끝으로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사실은 이때만 해도 그 규칙이 있었죠. KBO 그래프트를 안 거치고 해외 구단과 계약한 선수는 2년간 유예를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번 리그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시간을 보내고 2018년 9월에 열린 2019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를 했고 전체 2순위로 삼성이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1순위가 이대현 선수, 그 다음이 이학수 선수 뭐 이랬죠. 그랬는데 이때 삼성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왕조 유격수였던 김상수 선수를 2루로 옮기면서까지 이학수 선수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만큼
이학주 선수의 유격수로서의 능력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네, 확신이 있었던 거고 하지만 이학주 선수 3년 동안 그렇게 성적이 좋진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고만한 성적을 내면서 결국은 이렇게 트레이드까지 됐는데 사실 문제는 타격보다도 수비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타구는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잘 처리했지만 쉬운 타구에 사실은 좀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범하면서 안정감이 좀 떨어졌고 이렇게 조금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풍기기 시작한 시점에서 워크의식 논란, 그러니까 직업 윤리, 프로의식이죠. 이런 워크의식 논란이 몇 차례 일어나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위 이제 그 약간 게으른 천재, 약간 화려하지만 부실한 선수 이런 이미지가 씌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허삼영 감독이 2022년 시즌 도중에 이학주가 구단 내규를 어겨서 2군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시즌 막판에 완전히 전력에 제외가 됐고 6년 만에 치른 포스트 시즌 역시 이학주의 자리는 없었다 되면서 이렇게 상황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성에서는 이학주 선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롯데로 오게 되었는데 만 30이제 관계가 끌어진 팀에서 시간만 보내면 흐지부지하게 나이가 아깝다. 여전히 특급 공수겸전 유격수로 도약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게 어깨의 시각이다. 결국 모든 건 이학주 하기 나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이학주 선수가 하기 나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 기사도 봐도 3년 동안 넘쳤던 트레이드설, 예, 그러니까 오자마자 꾸준하게 이 트레이드설이 있었는데, 네, 보면은 뭐 SSG, 그러니까 당시 SK하고도 데뷔 시즌에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당시에는 이제 삼성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필승조를 요구해가지고 뭐 결렬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쭉 가면서도 트레이드에 대한 기사가 뭐 이쯤에 있는데 이번 겨울 삼성은 공개적으로 이학주를 트레이드 카드로 내세웠다. 트레이드에 성사시킨 건 롯데 외에도 이학주에 관심을 보인 팀이 있었다. 삼성은 그냥 줄 수는 없다. 전략 외가 아니다. 우리 선수다 하면서 카드가 맞지 않으면 품고 간다는 자세를 보였고 이러면서 이제 삼성과 롯데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는데 수도권 구단도 트레이드를 노렸지만은 네, 협상 카드에서 롯데에 밀렸다. 협상 테이블에는 이학주와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이 있었다. 삼성은 2라운드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롯데는 3라운드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 캠프를 일주일 남기고 결국 트레이드가 이렇게 이제 성사가 되었는데 사실은 트레이드설이 2019년에 이미 외부로 공개가 되면서 이미 불편한 상태로 꾸준히 이제 동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2019년에 괜찮은 활약을 하고 2020년부터 부진을 했던 것이 이 SK와의 트레이드설이 나온 거를 이미 알게 되면서부터 사실 이학수 선수가 삼성이라는 팀의 마음을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학수 선수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이런 그 좀 화려해 보이는 스타일들이 오히려 굉장히 내향적인 그 성향이 많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되게 인싸같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집에 와가지고 댓글 보면서 막 슬퍼하고 이런 캐릭터라는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이제 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수 선수에게는 되게 삼성에서 좀 집중해서 뛰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성민구 단장 인터뷰를 이제 좀 보자면은 트레이드로 유격수를 보강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 결국 얘기를 했고 24일 전화 통화에서 요거는 스포티비 뉴스 이제 기사인데 지난해 11월부터 주위에서 트레이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협상은 벌이지 않았다. 그저 뜨뜻미지근한 대화 정도로 대화를 나눈 정도였다면서 지난주부터 서로 상세한 조건을 교환하게 되고 그러면서 급물살을 탔다고 트레이드 이야기를 먼저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실 뭐 구체적인 협상은 벌어지지 않았고 뜨뜻미지근한 정도로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 같고 대화를 했는데 카드가 안 맞으니까 뜨뜻미지근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성민구 단장이 11월부터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를 얘기를 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난주부터 이제 아마 트레이드 카드 그러니까 라운드 지명권과 거기에 최한의 선수를 낀다는 얘기가 들어가면서부터 급무살을 타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성민구 단장은 지난해 11월 마차도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부터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격수를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학주는 주전 유격수로 볼 수 있는 선수이고 우리가 필요로 자타자이다. 또 발도 빠른데 마침 매물로 나와가지고 데려오게 됐다면서 영입 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다. 훈련 태도와 지각 문제 등으로 삼성에서 잡음을 일으킨 이학주를 데려올 것이라면 굳이 1+5 계약까지 했던 마차도와 왜 개별을 했느냐 물음표인데 이것은 이제 방향성이라고 성민구 단장이 답을 했어요. 성민구 단장은 올 시즌부터 사직구장 외야가 넓어지는데 그러면 주전
그러면 누가 중견수를 봐야 하느냐는 과제가 남는다. 우리로서는 발이 빠른 중견수가 필요했고 그래서 마차도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트레이드로 유격수를 보강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얘기가 되는 게 그 시카고 컵스 시절에 코치와 선수로서 인연이 맺었던 것 때문에 좀 성민규 단장의 좀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사실 되게 많고 사실 이에 대한 비난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팀의 방향이 이 나이가 있는 이제 베테랑급인 이학수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오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가 되게 많고 사실 그토록 성민규 단장이 얘기하던 그 프로세스를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학주와 미국에서 함께한 연은 있지만 이번 영입과는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 훈련 태도 문제는 선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한다는 생각이 갖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공식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데리고 왔다고 말은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저는 봤을 때 이학주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인연이 작용을 안 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안 되는 거를 데리고 왔다기보다는 이학주 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런 경기 외적인 요인에서 경기력 저하가 굉장히 심하다고 판단을 저는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에 대해서 그래도 미국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학주라는 사람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조금 더 이런 마음이 편한 상황이 오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꼭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데리고 왔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좀 낀다고 해서 저는 꼭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은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 여기에서 방향성 네 방향성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비난이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난 피할 수 없음. 왜 그러냐면 항상 팀의 방향성이 지금 젊은 팀 이제 세대 교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방향이라면은 이학주 선수가 아니고 김민수, 배성근 선수가 기회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포수 사태 그러니까 나나랜드 사태와 다른 게 뭐냐면은 나나랜드 때는 나종덕, 나원탁 이 두 선수가 이제 강민호 선수가 빠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주전으로 등 떠밀려서 뛰게 됐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의 어린 선수들이 주전 포수라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어떻게 보면은 신인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니고 짬 처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종덕 선수만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나원탁 선수는 그나마 개막전 때 임팩트 강한 실수를 하고 오히려 포수로 안 뛰면서 욕을 덜 먹었는데 괜한 나종덕 선수와 정복은 선수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는 이학주 트레이드 사태는 뭐냐면은 김민수, 배성근 선수가 그 팀에서 말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육성이 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 2019 시즌에 퓨처스에서 풀타임을 돌면서 주전 선수로 뛸 수 있는 그런 스텝을 밟아왔고 그리고 지난 시즌 2022년 시즌에 이제 팀에서 백업 내야수 역할 특히 그것도 경기 후반부에 교체되는 것도 많았지만 그거보다는 체력 안배하는 식으로 주에 한두 경기 정도 스타팅으로 나오는 경험을 쌓으면서 선수들이 팀의 이제 차세대 내야수, 주전 내야수를 클 수 있는 그 팀의 육성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 이번 이학수 트레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학수 선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팀한테 분명히 전략상 플러스가 되는 선수임은 의심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이것이 성민규 단장이 그토록 얘기하던 그 팀의 방향성 프로세스와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역행하는 게 맞습니다. 팀의 프로세스와 방향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방향성과 프로세스라는 것을 뭐 무식하게 계속 뭐 똥고집으로 가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성민규 단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결국 본인이 말한 그 팀의 큰 청사진에 본인이 어긴 셈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겼을 때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학주 선수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퍼포먼스를 내가지고 팀 성적에 큰 기여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이 김민수, 배성근 선수가 2년 3년간 쌓아 올라온 이 성장을 억지로 가로막으면서, 그러니까 억지로 그 프로세스를 깨면서까지 데리고 온 트레이드가 잘 되지 않는다면은 그 비난은 성민규 담장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청사진을 본인이 지금 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결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 프로의 세계라는 것이 이 부분은 그래서 올 시즌이 끝날 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트레이드가 팀의 방향성과 프로세스를 역행하면서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는 이학주 선수가 얼만큼 잘하냐에 달렸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요까지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최한일 선수 인터뷰를 좀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최한일 선수 인터뷰 기사를 보자면은 일단은 전역한 사람 같이 생겼죠. 굉장히 앳된 얼굴인데 일단은 뭐 성동에서 계속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드 소감에 대해서 떠들하다 트레이드에 대해서 간단한 실감도 잘 안 난다. 당사자가 되니까 싱숭생숭하다. 느낌이 좀 많이 이상하다고 밝혔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나를 불러서 사직에 가자고 하더라. 속으로 설마 했는데 사직에가 트레이드 됐다고 들었다. 기분 이상했고, 그동안 트레이드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만 해봤지 실제로 내가 트레이드 될 줄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유망주 중에 한 명이에요. 그 2020년에 윤성민, 이승원, 한승혁과 드라이브 라인에 미국에 직접 가가지고 연수를 보내기도 했는데, 한승혁 선수도 결국은 이제 팀을 떠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최한일 선수도 트레이드가 되면서 결국 팀에 남은 선수는 윤성민, 이승원 선수만 나긴 했네요. 그리고 퓨처스에서는 롯데와 상무 시절을 포함해서 4년 동안 통산 73경기의 선발과 후원을 가리지 않고 등판해서 20승 14패 2호이드 평균 자책 4.92 이닝당 필루 허용률 WHIP 2.4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보여준 성적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다만 이제 퓨처스에서 꾸준히 좀 선발 요원으로서 시즌에 돌면서 좀 선발로서 수업을 받고 있는 선수 정도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인터뷰를 이어서 설명하자면은 단장님께서 삼성에서도 너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필요로 했다면서 좋은 기회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가서 잘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롯데 팬분들께서 나를 많이 기대해 주셨는데 보여드린 게 없어서 죄송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트레이드가 되니까 또 마음이 무거운데, 나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때도 내가 신인일 때부터 응원해주신 분들이 계신다. 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응원해주셨다. 전역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동에서 같이 훈련한 신인들과도 많이 친해졌는데 얼마 안 돼 헤어져가지고 아쉽다. 같이 서울권에서 야구하던 최건, 건희와도 함께해서 좋았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됐다면서 아쉬워했고, 또 롯데 상동구장에 밥도 많이 생각날 것 같다면서 참 맛있었다고, 역시 어린 선수다운 그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난 삼성에 가게 된 소감은, 삼성에서 나를 필요로 해주셔서 트레이드 됐다고 생각한다. 삼성에 나와 같은 사이드암 유형의 투수가 적은 걸로 안다. 자신있게 선발 경쟁에 임하겠다면서 트레이드 된 뒤에 가서도 기회를 많이 받을 거다. 좋은 기회니까 가서 잘하면 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요까지의 최한일 선수 인터뷰까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응원의 얘기를 하고, 저는 사실은 이 선수에 대해서 막 잘 알지는 못해요. 뭐 1군 경기에서 많이 뛴 것도 아니고 제가 2군까지 챙겨보는 사람은 못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잘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린 나이고 군비 선수고 또 삼성에서는 현재 별로 없는 사이드암 투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선발 요원으로 계속해서 이제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는 올 거예요. 시즌을 뛰다 보면은 선발 자리에 분명히 구멍이 생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대체 선발로 올라와가지고 자기의 모습 보여준다면 최한일 선수도 앞으로 또 좋은 선수로 더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최한일 선수도 이제 응원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좀 얘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학수 선수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해볼 텐데, 사실 뭐 여담으로 이학수 선수의 응원가가 워낙에 이제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응원가도 같이 오는 거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팀에서도 더 좋은 응원가를 만들어 줄 테고, 좀 아쉽긴 해요. 워낙 이게 워낙 안무하고 찰떡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더 좋은 응원가를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결국은 이학수 선수에게 달렸고, 저는 항상 좀 생각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모두가 해피엔딩이 되는 거는 결국 이학수 선수가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던 그 유격수 이학수 선수의 모습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트레이드가 팀의 방향성을 역행하면서까지 한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트레이드. 이 트레이드가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성민규 단장이
더 기회를 부여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올해가 또 3년차 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민규 단장의 운명이 이학주 선수에게 달렸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